여러분, 전조 증상이라고 아시나요? 전조 증상은 특정 상태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초기 경고 신호나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어떠한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 항상 전조 증상이 있죠.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의 징후,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 전문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폭력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폭력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뜻대로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력이 강력하고 빠른 효과에 즉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폭력을 쓴 사람은 즉시 분노가 배출되기 때문에 개운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폭력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악몽과 같은 트라우마, 불안증, 공황 발작, 지속적인 두려움, 우울증, 죄책과 자책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폭력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소유욕입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상대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도하게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였는데요.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물어보고 감시하기도 하고요. 본인은 자유롭게 입으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는 옷이나 외모, 행동 등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한하려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해자의 경우 아내의 휴대폰이나 SNS, 이메일 등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카카오톡 대화나 DM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관심이 많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용인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점점 지나쳐서 정말 뭐라도 하나 걸리게 된다 했을 때는 가정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폭력적인 언행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소한 다툼에도 분노 조절이 어렵거나 작은 일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면 저게 저렇게 화낼 일인가 하는 일들에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쌍욕하면서 발작 하시는 분들 간혹 보게 되잖아요. 분노 조절이 참 어려우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 비난, 모욕적인 말을 하고요. 상대방을 정말 계속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현재 배우자나 연인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나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정말 많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전조 증상으로 보시고 관계를 유지할지 조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도한 질투인데요. 제가 보통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부증 또는 의처증을 이유로 이혼 사유로 들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한 것인데도 이걸 의심하고 질투를 해서 집 안에서 강목을 이렇게 휘두르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든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면 이것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경제적 통제를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정말 취지가 좋아 보입니다. 우리 둘이 돈을 합쳐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통해서 정말 불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에 따르고 나서 보니 배우자가 나 모르게 또는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큰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배우자가 번 소득에 대해서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 통제에 대해서 내가 반기를 들면 그때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수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통제를 해야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셔서 가정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만 맡겨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배우자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점욕 또는 소유욕이 강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조금 그릇된 애정 결핍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연인 또는 배우자가 친구, 가족 등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이것을 단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켜서 정말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너에게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나만 있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결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두 사람이 다툼을 하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모든 책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가 가해자들이 가해를 해놓고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이제 했지만 정말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떤 말 할까요? 네가 정말 맞을 짓을 해서 내가 때리는 거야 하고 이제 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을 하거나 분노에 대해서 조절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정말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들이 평소에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정말 자상하고 잘해줘요. 그런데 작은 일에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벽을 친다든지 문을 찬다든지 갑자기 물건을 던진다든지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요. 피해자가 놀란다거나 이제 충격을 먹은 것 같으면 정말 화해 선물한다거나 과도한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데자뷰가 되는 것이 많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밤새도록 이제 배우자를 때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다음 날에는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하고 정말 잘해주고 돌변해서 정말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뉘우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태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신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력 행동을 하는 경우, 특히 다정다감한데 갑작스럽게 너무 과도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정말 피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가정폭력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우리가 정말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죠. 저는 이런 전조 증상을 그냥 넘기거나 또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싸우고 싶지 않고 좋은 게 좋다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해주자 라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가정폭력 피해가 점점 커져서 수년 동안 이제 피해 입으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지나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가정폭력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